안녕하세요. Unraveling the worlds of protein kinase is autophagy, an update on small molecule compounds for target therapy를 발표할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Review, Result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단백질 키네이즈는 표적 단백질의 히스티딘,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의 인산기를 결합시키는 등의 작용을 진행하며 ATP를 인산 공급원으로 이용해 특정 아미노산을 인산화해 단백질의 비활성 형태에서 활성 형태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서 단백질의 생물학적 활성을 조절해주는 효소입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존재이거나 기능이 고장난 세포 소기관을 분해시키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단백질 키네이즈가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오토파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토파지와 관련 단백질 키네이즈들은 오토파지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소분자 화합물을 사용해 키네이즈들의 작용을 조정해서 오토파지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서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데 기여해 유망의 치료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I3K 억제제, AKT 억제제, ULK1 억제제, 그리고 ERK 억제제를 포함한 오토파지 관련 키네이즈들은 이를 조절하는 일련의 소분자들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토파지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단백질 키네이즈들은 역할과 조절 메커니즘과 그들의 오토파지를 조절해 양방향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토파지는 이중막 소포인 오토파고솜의 형성을 통해서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학적 과정을 말합니다. 오토파고솜은 세포 내에서 자가 소화를 위한 구조로서 세포 내부에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세포수 구성요소,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등을 포착하며 분해 및 재활용을 진행합니다. 세포 수포체 내에서 여러 단백질 집합체와 기능 이상의 하위 세포 소기관들로 인해서 오토파고솜 내부로 포식하게 되며 이후 리소솜과 결합해 자가분해 효소인 오톨리소솜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오토파지 과정은 오토파지 개시, 융합, 성숙, 합체, 그리고 분해 총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토파지 개시와 이런 자가분해소 형성 과정에서는 다수 단백질 키네이즈들에 의해 오토파지가 조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 개시 단계에서는 다양한 단백질 키네이즈들이 활성화되고 오토파고솜의 형성과 관련된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가분해소 형성 단계에서는 키네이즈들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고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토파지와 관련된 일부 단백질 키네이즈들을 신호 전달 역할에 따라 3가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긍정적 조절, 부정적 조절, 양방향성 조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의 긍정적 조절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 조절자는 오토파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 조절자에는 다양한 단백질 키네이즈, 인산화 효소, 신호 전달 단백질 등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들은 오토파지 관련 단백질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오토파지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이를 조절하면서 자가분해 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AMPK, ULK1, APK, and other protein kinase가 있습니다. 긍정적 조절자의 예시로 AMPK가 있었는데요. 그 AMPK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아데노신 5단인산 활성화 단백질 키네이즈로 진화적으로 보존되는 SER, THR 단백질 키네이즈로서 총 3개의 서브 유닛이 존재합니다.
이 서브 유닛은 하나의 총미 역할을 하는 알파 서브 유닛과 나머지 두 개의 조절의 역할을 하는 베타 서브 유닛, 감마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MPK는 세포 내 에너지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대사 조절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생물체의 생리적 대사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 단백질 대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참여하고 에너지 변화를 조절하고 몸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AMPK 활성화제가 자가포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자가포식에서 AMPK의 긍정적 규제를 기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A769662에 의한 AMPK 활성화는 효과적인 자체 포식을 유발하기 위해서 베타1 조절 서브 유닛인 SER108의 인산화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 조절자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 조절자들은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들로 이러한 조절들이 다양한 분자적 기적을 통해서 자가포식을 억제하고 자가포식 과정의 조절을 통해서 세포 내 물질 분해 및 재활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조절자들은 자가포식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예로 PI3K, AKT, MTR 등이 있습니다. 긍정적 조절자, 부정적 조절자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엔 오토파지의 양방향 조절자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양방향 조절자들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화합물인데요. 오토파지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방향 조절자들은 다양한 분자 기작을 통해서 자가포식을 조절하고 암과 신경퇴화 등의 질환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키나이제는 자가포식의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는 경로에서 분기점으로 작용하여 이런 오토파지와 관련된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오토파지와 관련된 단백질 키나이제를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소분자들의 설계와 개발은 암, 신경퇴화 등 질병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분자 변조체들은 자가포식과 관련된 단백질 키나이제의 작용을 조절하여서 질병에 대한 치료 전략을 활용 가능합니다. 오토파지와 관련된 키나이제의 조절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조절자는 단백질 키나이제의 활성화제와 억제제가 존재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조절자들은 오토파지 연구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이런 관련된 단백질 키나이제 활성 조절을 통해서 복잡한 신호 전달 네트워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에서 자가포식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표적으로 하는 작은 분자 화합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분자 화합물은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여 오토파지를 적절히 조절하고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인산화 요소와 자가포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 표적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암세포의 생존 및 저항 기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자가포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오토파지를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의 오토파지를 촉진하거나 억제하여 암의 침습과 생장을 제어하는 데 가능합니다. 오토파지는 신경질환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질환에서는 오토파지의 이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인산화 효소와 오토파지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이러한 신경질환에서 자가포식을 조절하고 병리적인 단백질의 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세포의 에너지 공급 및 대사 과정에
이상이 있는 질환을 포함합니다. 오토파지는 대사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산화효소와 오토파지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대사성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면역 항암 반응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산화효소와 오토파지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면역 항암의 치료에 오토파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오토파지 활성을 결합시킨 치료법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전략은 단백질 인산화효소와 자가포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약 개발 및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전략들의 개발은 아직 현저히는 연구 단계이며 실제로는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